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시영문법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 영린이 영문법 1강부터 100강까지 보신 분들이 복습을 좀 수월하게 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제가 1강부터 100강까지 쭉 한번 봤는데 복습 개념으로 다시 보기에는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제 첫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말이 빠르다 아니면 정신이 없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해결책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 정도 봐봤다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영상에서는 품사를 네모, 동그라미, 밑줄, 괄호, 밑줄 3개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익숙하신 분들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법 공부를 해야 한다. 난 아직 제대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맛배기로 한번 봐주시고 영린이 영문법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문법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청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영문법에서 동사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동사의 종류, 두 번째는 동사의 형식, 세 번째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동사의 종류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의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육형식 동사도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필수 성분으로 따라오는 품사가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해요. 동그라미는 동사 원형, 밑줄은 형용사, 그리고 네모는 명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수 성분으로서 동사 뒤에 어떤 품사가 따라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동사의 동사 형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동사 형식이 2개, 어떤 동사는 3개, 어떤 동사는 4개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동사,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사는 speak입니다. speak slowly 라고 하면 천천히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 뒤에 이렇게 부사가 따라온 격입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인 부사가 바로 따라왔을 때는 이 동사를 일형식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speak English 라는 형태로 쓸 때는 동사 뒤에 명사가 따라왔죠. 영어를 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때는 동사 뒤에 명사가 따라왔기 때문에 3형식 동사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사는 make입니다. make this 하면은 이것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사 하나 따라왔죠. 이때 make는 3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I will make you a new one 이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만들어줄게. 뭐를? 새 거를. 즉 내가 너한테 새 거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때는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붙었죠.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붙었을 때는 4형식 동사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 will make you happy 같은 문장은 내가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주어 동사 그리고 품사로 나눠서 보면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예요. 동사 뒤에 명사 그리고 그 뒤에 형용사 따라왔죠.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 5형식 동사로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여기 자리가 없어서 이걸 좀 밑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 다음 동사는 get입니다. I get tired 라고 하면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겁니다. 동사 뒤에 형용사 왔을 때는 2형식 동사로 인지하시면 돼요. 이때 get은 2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I got it, 이해했어 라는 의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동사 뒤에 명사 따라왔죠. 3형식 동사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I will get you something 이라고 하면 내가 너 뭐 줄게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이때는 주어, 동사, 명사, 명사죠. get이 4형식 동사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he got me to do this 이런 형태는 그가 내가 이걸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주어, 동사 뒤에 명사 그리고 to do this는 형용사로 위치한 거예요. 동사 뒤에 명사 하나 그리고 그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이때는 5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반 동사의 5가지 형식이 절대적이지 않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 동사가 speak,
make, get처럼 하나의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둘 이상의 단어인데 하나의 의미로서 동사로 사용되는 거를 우리는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동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구동사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 뒤에 부사가 사용된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it은 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at slowly 라고 하면 천천히 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때 slowly는 먹는 행위에 대한 부가 성분으로서, 부사로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sleep은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leep soundly 라고 하면 푹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soundly도 이렇게 부사로서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live 라는 동사는 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with a dog 라는 전치사구가 부사로 위치를 해서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ok은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up과 함께 사용하면 위를 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look down 이라고 하면 아래를 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lowly, soundly, with a dog, up, down 같은 경우는 일형식 동사의 부가 설명으로서, 부사로서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동사는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eat out 이라고 하면 외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eat out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sleep in 같은 경우는 늦잠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hang out with someone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hang out을 동사로 보고 with someone은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live with a dog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구조면서 자주 쓰이는 구동사 두 개 더 알려드릴게요. get along with someone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때도 with someone은 부사로 보시고요. get along을 구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get along 이라는 구동사는 well, 잘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와도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eep in touch with somebody 하면은 누구누구와 연락을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때도 with somebody는 부사로 보시고 keep in touch는 구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동사에 with까지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hang out, get along, keep in touch가 with 전치사구가 부사로 사용되는 거 없이 독립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look up, look down하고 비슷한 구동사 좀 알려드릴게요. look up은 위를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look up to somebody 라고 하면 누구를 우러러보다 아니면 존경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look up to somebody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look up to를 하나의 구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somebody에 해당하는 명사는 필수 성분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구동사 look up to는 삼형식 동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look down 같은 경우는 아래를 보다 라는 의미인데 look down on somebody 라고 하면 이때도 look down on somebody가 아니라 look down on을 하나의 구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그 대상이 누군지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성분이 이렇게 따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삼형식 구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개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그 아랫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동사가 1형식, 3형식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5형식으로 사용되는 구동사는 없어요. 그럼 1, 2, 3, 4형식으로 사용되는 구동사도 한번 봐야겠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1형식으로 사용되는 구동사는 방금 이야기했어요. eat out, 외식하다, hang out with someone, 누구누구와 어울려 놀다, look up to someone, 누구누구를 우러러보다, 높게 보다. 그래서 1형식 구동사는 eat out, hang out, look up to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형식 구동사는 end up이 있습니다. 제가 2형식 구동사라고 했죠. end up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 end up은 결국 뭐뭐인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자리에 자주 오는 형태가 전치사구 그리고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로 사용된 현재 분사 형태 그리고 명사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명사는 좀 뒤에 위치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구조로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예문으로 알려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문도 보여드릴게요. End up in the hospital 이라고 하면 결국 병원 신세를 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nd up losing the game 이라고 하면 결국 게임에서 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nd up the winner 라고 하면 결국 승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in the hospital, losing the game은 형용사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the winner 같은 경우는 명사죠. 명사로 사용될 때는 결국 뭐뭐인 상태가 되다가 아니라 결국 뭐뭐가 되다로 받아들이시고 end up을 삼형식 동사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명사 앞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전치사 as 또는 비동사의 ing 붙은 being의 형태가 생략돼서 사용됐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형식 동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형식 동사는 이렇게 end up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삼형식 동사는 make sure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make sure은 뭐뭐를 확실히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구조는 to 부정사의 형태 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요. that절이 이렇게 명사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이때 that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삼형식 동사로서 make sure 말고 세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try on이에요. try on은 뭐뭐를 착용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ry on the sunglasses 라고 하면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삼형식 구동사는 pick up입니다. pick up은 누구누구를 데리러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ick up the guest 라고 하면 손님을 데리러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drop off 라는 삼형식 구동사가 있습니다. drop off는 누구를 데려다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drop off my frien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삼형식 구동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동사 뒤에 명사가 대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 구동사 사이에 이 명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선글라스 착용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착용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try them on. 손님을 데리러 가다가 아니라 그 사람 데리러 가다 라고 하고 싶으면 pick her up. 친구를 데려다 주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 주다 라고 하고 싶으면 drop him off.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삼형식 구동사는 make sure도 있고 try on, pick up, drop off도 있는데 여기 명사가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그 대명사를 구동사 사이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사형식 구동사. 사형식 구동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영린이 영문법에서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형식 동사 문장 구조는 필수 소문만 봤을 때 이런 구조예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 give로 좀 알려드릴게요. give는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뭐를 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이 누구한테를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를 실질적인 목적어예요. 두 번째 명사로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는 내가 좀 더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먼저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에서 실질적인 목적어를 먼저 언급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give 하고 직접 목적어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값으로 알고 있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대상을 부사로 넣어서 정보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삼형식 동사로 사용된 give의 짝꿍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형식 구동사는 이런 형태로 사용돼요. 자, 사형식 구동사 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give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ive back은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누구에게는 부가 성분으로 뭐를 이 필수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give back something to someone의 형태로 쓸 수 있죠. 이것도 예문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give back the money to me 라고 하면 돌려줘 뭐를, 그 돈을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삼형식 동사에서 이 목적어, 명사가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구동사 사이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the money가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give it back to me 이런 구조로 사용됩니다. 자, 이것도 색깔로 좀 표시해 볼게요. 사형식 동사가 구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반드시 삼형식 동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기본값은 구동사, 목적어지만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구동사 사이에 그 대명사를 넣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 있다고 했고 동사의 형식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동사의 5가지 형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 speak, make, get처럼 하나의 단어가 동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2글자 이상이 동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동사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다 존재한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의 종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자, 동사 형태는 우선 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 근데 동사의 종류는 2개라고 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각각의 동사의 이 4가지 카테고리를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비동사 동사 형태부터 좀 볼게요. 비동사.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뭐뭐인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라서 상태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 각각의 동사 형태는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단순 현재부터 보자면 말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비동사 am, is, are 있고요. 필수 성분으로서 동사 원형 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동사는 동그라미, 형용사는 밑줄, 그리고 명사는 네모로 친다고 했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글자 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필수 성분은 으로 소리내서 나타낼게요. 지금부터. 자,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두고 과거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was, were, 비동사 과거 시제 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미래 시제는 미래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조동사 will과 함께 will be, 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진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 형태고요. 비동사 am, is, are 뒤에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간 being이 붙고 그 뒤에 이 따라 붙습니다. 과거는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was, were, being, 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적으면 will be, being, 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영문법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미래 특정 시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 will be, 의 형태로 대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완료예요.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랑 현재랑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정 상태가 말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요. have 또는 has been, 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의 특정 시간 이전부터 어떤 상태가 그 특정 시간까지 유지됨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요. had been, 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 특정 시점까지 그 전부터 어떤 상태가 유지됨을 나타내는데 그 시작점이 이렇게 현재일 수도 있지만 현재보다 과거일 수도 있고요. 현재보다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will, have, been, 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완료 진행 형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비동사에서 미래 진행 대신에 단순 미래를 쓰는 것과 같이 비동사의 완료 진행은 완료 형태로 대신해 줍니다.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자, 완료 진행 현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까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적게 되면 have, has been, being, 의 형태인데 이런 형태 영어에서 없죠. 과거랑 미래도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가 없는 건지. 자, 과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존재한다면 had been, being, 의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 존재하지 않죠. 미래는 시각적으로 좀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l, have been, being, 의 형태로 존재했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도 영어 문법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비동사의 완료 진행은 이 완료 형태로 대신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완료에 사용된 점 2개를 이렇게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동사의 동사 형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일반 동사 이야기도 해야겠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고 해서 행위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를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 하다는 do입니다.
이 동사 do로 단순, 진행, 완료 진행을 좀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단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반 동사 현재 단순 시제는 지금도 하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 또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do, does가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로서 did가 있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뭐뭐를 하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형태고요. will do의 형태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진행. 자, 진행 같은 경우는 말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요. 비동사와 함께 am, is, are,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진행은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고요. was, were, doing의 형태로 씁니다. 미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 조동사 will과 함께 will be,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완료. 자, 일반 동사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우선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상황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과거의 특정 행위가 현재 나한테 영향을 줄 때 또는 과거의 특정 행위가 변함없이 현재까지 유지될 때 또는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형태는 have, has, done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 done, pp라고도 하죠. 자, 이 done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have, has, done에서 이 done은요. 한국말로는 과거 분사라고 해요. 근데 이 과거 분사의 영어 이름이 past participle입니다. P죠. 그래서 pp라고도 간단하게 부릅니다. 사실 과거 분사는 이렇게 ed가 붙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볼 수 있는 do 같은 경우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ed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동사의 과거 분사는 been, 동사 do의 과거 분사는 done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수동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일반 동사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 had done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일반 동사 미래 완료. 그림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 형태는 will, have, done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일반 동사 현재 완료는 크게 4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거 완료는 보통은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고 했어요. 미래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특정 시점 이전에 완료된 거, 끝난 거, 벌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완료 진행이에요. 완료 진행은 그냥 완료를 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사 형태는 have, has been, doing의 형태예요. 완료 진행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행위를 언급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 완료 진행 과거 시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과거 특정 시점까지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고요. had been,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미래 완료 진행.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얼만큼 진행되었는지는 문맥으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따로 문장 안에서 언급하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 미래 완료 진행 동사 형태는 will, have, been,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과거와 미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제 써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단순 시제는 2가지 상황, 진행 4가지, 완료 4가지, 완료 진행 4가지 상황에서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 동사 단순 현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 100도에 끓는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때 단순 현재 시제 쓸 수 있고요. 또는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예요. 예를 들면 I walk my dog
every day 라고 하면 나는 매일 나의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라는 의미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단순 현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자, 이거 타임라인 좀 보여드릴게요. 단순 현재도 보여드릴게요. 현재도 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단순 현재 쓸 수 있고,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말하는 현재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말하는 순간 진행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어요. I am sitting in front of my laptop 이라고 하면 나 지금 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진행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 동사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 I am working out these days. 저 요즘 운동해요. 말하고 있는 시점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현재 진행을 쓸 수 있습니다. I am watch a movie tonight. 나 오늘 저녁에 영화 볼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진행을 쓸 때 말하는 순간인지 미래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뒤에 따라오는 시간 부사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보통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불만 또는 불평을 이야기할 때. 자, 쟤는 맨날 게임해 라고 이야기할 때 He always plays game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always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단순 현재와 자주 사용되는 빈도 부사긴 한데 현재 진행으로 He is always playing game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동사의 현재 진행을 사용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상태 동사라고 하면 비동사를 떠올립니다. 근데 일반 동사 중에서도 상태 동사로 인지해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like, 되게 좋아하다, love, 싫어하다, hate 또는 좋아하지 않다, dislike, 선호하다, prefer, 기억하다, remember, 까먹다, forget, 알다, know, 동의하다, agree, 동의하지 않다, disagree. 이런 일반 동사들은 상태 동사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진행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일반 동사인데 상태 동사기도 하지만 행위 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그런 상태 동사들은 이렇게 행위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행위 동사로 사용될 때는 진행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태 동사, 행위 동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have, see, think, smell, taste, feel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상태 동사로 사용될 때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I have a dog 라고 하면 나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I see,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I think 대절이 따라오면 나는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해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it smells good 하면 냄새 되게 좋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It tastes amazing 하면 맛이 정말 좋구나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It feels soft 라고 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have, see, think, smell, taste, feel이 행위 동사로 사용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위 동사로 사용될 때 단순 시제로도 사용되지만 진행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예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의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I am having a blast 라고 하면 지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m seeing someone 이라고 하면 나 지금 만난 사람 있어, 나 누구 만나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 am thinking about you 라고 하면 나 너 생각 중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about 대신에 of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제가 영린이 영문법에도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about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것저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of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about이 특정 대상 주변의 점의 느낌이라면 of는 특정 대상을 딱 점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smell은 I am
smelling my hands 라고 하면 나는 내 손의 냄새를 맡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I am tasting your cooking 이라고 하면 너의 요리를 맛보는 중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 am feeling my dog 라고 하면 난 내 강아지를 느끼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근데 진행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 동사도 ing가 붙어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 전치사라고 하면 뒤에 보통 명사가 붙는데 동사가 따라올 때는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다고 했고 절이 따라올 때는 주어는 살리는데 동사를 이 주어에 대한 형용사로서 이렇게 존재시켜서 명사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동사로서 사용될 때 진행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상태 동사들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ing가 붙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동명사, 명사로서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I am good at remembering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나 기억하는 거 잘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태 동사들이 뒤에 ing가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구문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영린이 영문법 100번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사구문이 뭔지 안다 라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Understanding your situation, I will give you another chance. 너의 상황을 이해해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뭐를? 또 다른 기회를.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remember, understand 동사로 사용됐을 때 진행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 또는 분사 구문에서 사용될 때는 ing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완료 설명해야겠죠. 자, 현재 완료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완료가 사용되는 경우는 과거의 상태나 행위가 변동 없이 현재까지 유지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have been busy 라고 하면 과거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의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뭐 I have lost my phone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과거에 잃어버린 걸 현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못 찾았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태나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 쓸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Japan 이라고 하면 나 일본 가본 적 있어. I have done it before 라고 하면 나 그거 전에 해봤어 라는 의미로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전체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라고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간 중에 3번 가봤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I have had 닭발 more than 10 times since I moved here 이라고 하면 나 여기 이사온 이래로 지금까지 전체 시간 중에 닭발 10번 이상 먹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에는 따로 이런 문법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서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된 예문은 Tell me, 나한테 말해줘. If you have done something wrong.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라는 뜻을 쓸 수 있는데 말하기 이전에 잘못을 해야겠죠. 그래서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네 번째 뜻은 좀 기억하고 계시면 과거 완료는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인다. 미래 완료는 미래 특정 시점 이전에 완료된 거, 끝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인다 라는 게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료 진행입니다. 자,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먼저 보자면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예문 보여드려야겠죠? I have been
filming the video for an hour 이라고 하면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서부터 요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My dog has been sleeping on her couch. 우리 강아지가 요즘에 계속 자기 침대에서 잡니다. 원래는 제 침대에서 자다가 최근 들어서 자기 침대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말하는 순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완료 진행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말하는 지금은 안 해요. 근데 가까운 과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I have been running. I am all sweaty. 자, 나 계속 뛰었어. 그래서 지금 다 젖었어. 땀으로 흠뻑 젖은 거예요. 말하고 있는 도중에는 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하기 이전에 끝났지만 그 영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할 예정인 거. 지금까지 해와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는 거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도 완료 진행을 쓸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working out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가 좀 길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on a regular basis 때문에 완료 진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규칙적으로 라는 의미 대신에 100번 넘게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완료 진행이 아니라 완료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써드리면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써드릴게요. I have worked out more than 100 times. 자, 여기까지가 4가지 동사 형태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비동사의 동사 형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법입니다. 바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수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개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보통 동사는 동그라미 하나로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는 동그라미 2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비동사랑 일반 동사 자리예요. 비동사는 am, is, are, was, were이 있고 비동사의 동사 형태는 이렇게 be가 있죠. 그리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가 있는데 일반 동사의 동사 형태는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복수일 때 사용하는 형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do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좌측 같은 경우는 조동사 자리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여기 이 우측 부분은 준동사 자리입니다. 준동사는 타임라인 3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동사는 타임라인으로 이해하자면 현재 이전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규칙 동사들은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는데 불규칙 동사들은 말 그대로 형태가 불규칙합니다. 우리 be와 do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be 같은 경우는 been이고요. do 같은 경우는 done입니다. be'd, do'd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준동사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ing 형태가 붙어요. 비동사는 being, 일반 동사는 doing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라인은 미래 방향,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 앞에 to가 붙어요. 비동사는 to be, 일반 동사는 to do의 형태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가 수동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수동태는 동사로 사용될 때 비동사 뒤에 여기 동사 뒤에 ed가 붙는 형태가 이렇게 붙는 경우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품사로 나눠보면 비동사는 동사고 ed가 붙은 형태는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를 문법용어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이 첫 자를 따서 우리는 과거 분사를 pp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에서 사용된 pp는 형용사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뒤에
품사가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 올 수 있는데 이 명사 자리에 pp가 온 형태겠네요. 자, 그럼 수동태가 동사로 사용될 때 가능한 모든 동사 형태는 우리가 아까 비동사, 동사 형태 본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띄라고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am is are 뒤에 pp, was were 뒤에 pp, will be 뒤에 pp, am is are being 뒤에 pp, was were being 뒤에 pp, have been 또는 has been 뒤에 pp, had been 뒤에 pp, 그리고 will have been 뒤에 pp. 자, 보이는 것처럼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동태 형태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수동태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서 이렇게 pp가 위치하는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동사 형식은 총 5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식만 유일하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포함하고 있다고 했고, 비동사 뒤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 있지만 이 형식 일반 동사 뒤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pp가 들어가면 이때도 수동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로 feel 있어요. feel tired. 나는 피곤함을 느껴. 또는 get tired. 이것도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다 인데 feel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느끼다고 걔에서 어떤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된 경우예요. 피곤한 상태가 되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사로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죠. I am tired 라고 하면 나 피곤해 라는 의미겠죠. 아, 그리고 언급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 pp가 비동사 또는 이 형식 일반 동사와 사용될 때는 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수동의 의미가 아닐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일반 동사 완료에서 이 done이 pp를 나타냈는데 유일하게 일반 동사 완료 시제에서 사용된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 완료에서 사용되는 pp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수동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동태는 동사로 사용될 때 보통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서 pp가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 형식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뒤에 형용사가 따라올 수 있죠. 이 형용사 자리에 pp가 들어가면 수동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동사 완료 시제 have pp에서 사용되는 pp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수동으로 사용된 경우는 have been pp예요.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부정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긍정문으로 동사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장 안에서 동사를 잘 활용하려면 긍정문뿐만 아니라 부정문, 의문문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요 뒤에 의문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정문을 만드는 기본 규칙은 첫 번째 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동사 형태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3가지 타임라인으로 부정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비동사 같은 경우는 단순 시제는 그냥 be, 진행은 be, being, 완료는 have been, 완료 진행은 없다고 했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단순 시제는 그냥 두고요. 진행은 be doing의 형태, 완료는 have pp, 완료 진행은 have been doing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비동사의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리고 일반 동사의 진행 시제가 이 be를 다 첫 번째 동사로 보기 때문에 부정문에서 not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완료와 일반 동사 완료, 완료 진행 같은 경우도 이 have를 첫 번째 동사로 보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리고 일반 동사 단순 시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do, does, did 라는 숨어있는 뼈대를 꺼낸 다음에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형태로 비동사 동사 형태, 일반 동사 동사 형태를 보면 총 7가지지만 반복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3개의 타임라인으로 부정문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am, is, are, was, were 이렇게 있죠. 미래 시제에서는 will be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문은 첫 번째 동사 뒤에 not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는 am, is, are 뒤에 not 또는 was, were 뒤에 not, 미래 시제일 때는 will을 첫 번째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will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는 보통 상대 동사도 있지만 행위 동사라고 불립니다. 행위 동사라고 하면 뭐뭐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다 라는 의미를 동사 do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일반 동사 do 안에 있는 이 뼈대 같은 do, does, did를 분리를 하면 do,
does, do, did, d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do 뒤에 not, does 뒤에 not, 그리고 did 뒤에 not을 붙일 수 있어요. 미래 시제도 동일합니다. will do 라고 쓸 때 will 뒤에 not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또 완료 이야기도 해야겠죠.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p, has pp, 그리고 had pp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사라고 볼 수 있는 have, has, had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미래 완료도 동일하겠죠. will not have pp의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정형은 줄임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보통은 동사 뒤에 n을 붙이고 apostrophe 들어가고 t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 was not은 wasn't, were not은 weren't. 근데 I'm no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 안 돼요. 이때는 주어 I와 M을 줄여서 a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l not be 같은 경우는 won't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건 소리가 좀 바뀝니다. won't. 그리고 do not 같은 경우는 don't, does not은 doesn't, did not은 didn't. will not 같은 경우는 위에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won't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have not은 haven't, has not은 hasn't, had not은 hadn't. will not은 동일합니다. won't라고 나타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시제 부정형에 해당하는 I'm not, isn't, aren't, don't, doesn't, haven't, hasn't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구어체에서 사용되긴 하는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N apostrophe T, aren't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노래 중에 If I ain't got you 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어요. 이건 좀 부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부정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의문문 이야기 해야겠죠? 자, 의문문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Yes, No questions, 그리고 특정 정보를 물어볼 때 쓰는 Information questions. 자, Yes, No question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Yes, No question 같은 경우는 주어와 첫 번째 동사의 자리를 바꾸고 끝소리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Yes, No question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은 Yes 또는 No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Yes, No 단답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사용된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함께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o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정의 형태로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yes 또는 no 뒤에 따라오는 주어는 주격 대명사만 따라올 수 있어요. 주어 자리라서 주격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주격 대명사 he, she, it, I, you, we, they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주격 대명사를 소문자로 쓴 이유는 yes, no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첫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yes, no question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자가 쓴 주어 동사를 그대로 yes 주어 동사, no 주어 동사 부정형 형태로 쓰시면 되는데 이 주어가 I나 you일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질문 속 주어가 I일 때는 대답 속 주어는 you로 해주셔야 되고요. 질문 속 주어가 you일 때는 대답 속 주어는 I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세 개의 동사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부정문에서 제가 이렇게 비동사, 일반 동사, 완료 시제 세 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의문문도 똑같이 세 개로 보여드릴 거예요. Are you? 라고 물어보면 Yes, you are이 아니라 Yes, I am. 또는 No, I'm not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Am I?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Yes, No 대답을 하려면 Yes, you are 또는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실 풀어서 No, you're not 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로 Do you? 라는 형태로 질문을 누군가가 해요. 대답을 할 때는 Yes, I do 또는 No, I don't 로 대답을 하시고요. Do I?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는 Yes, you do 또는 No, you don't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Have you?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Yes, I have 또는 No, I haven't 이렇게 하시면 되고 Have I? 라는 형태로 질문을 할 때는 Yes, you have 또는 No, you haven't 의 형태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yes, no question을 만들 때 주어 동사를 바꾸고 끝소리를 올리는 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형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정 의문문이에요.
너 행복해?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너 안 행복해?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한국어에서도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주어 동사 자리 바꾸기는 하는데 동사를 부정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행복해는 Are you happy? 너 안 행복해는 Aren't you happy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너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안 부정입니다. 영어도 똑같이 Don't you wake up early?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완료 같은 경우는 너 집 청소했어? Have you cleaned the hous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너 집 청소 안 했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똑같이 동사 부정 형태 써서 Haven't you cleaned the house?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부정문을 우리가 동사의 부정문을 활용해서 질문한다 라고 해서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반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반의문문 같은 경우는 tag question이라고도 합니다. 꼬리 질문. 평서문 뒤에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서 쓰는 경우인데 평서문이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질문을 하고요. 평서문이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 동사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자, you're happy, aren't you? 이렇게 하면 긍정문이죠. 쉼표 쓰고 꼬리처럼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서 끝소리를 이렇게 올려서 소리를 내긴 하는데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너 행복하지? 그치? 의 뉘앙스입니다.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You aren't happy.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묻기 때문에 반대의 동사 형태로 물어본다 라고 해서 정반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비동사 이야기했으니까 일반 동사랑 완료 시제도 이야기해야겠죠. You wake up early.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Don't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지?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리고 You don't wake up early. Do you? 너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잖아. 그치? 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완료 같은 경우는 You have cleaned the house. Haven't you? 너 집 청소했잖아. 그치? 의 느낌이고요. You haven't cleaned the house. Have you? 라고 하면 너 집 청소 안 했잖아. 그지?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영린이 영문법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yes, no question 이야기했으니까 information question도 이야기해야겠죠. 자, information question 만드는 기본 룰은 우선 의문사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궁금한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뭔지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yes, no question처럼 주어랑 동사랑 자리 바꾸고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information question 같은 경우는 끝소리 이렇게 안 올리셔도 돼요. 의문사 자체가 나 질문이야 이렇게 티내주고 있기 때문에 끝소리를 올림으로써 나 질문이야 라는 티를 두 번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팁을 주자면 우선 내가 궁금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평서문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질문을 잘 하려면 기본적인 필수 성분과 어순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가정하고 평서문을 쓴 다음에는 그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6하원씩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공간 좀 만들어놨죠. 의문사가 이게 다가 아니라 좀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사람이긴 사람인데 평서문에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 라고 하면 whose 하고 명사의 형태로 의문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정보가 사물이나 동물이나 개념이다 라고 하면 what을 쓸 수 있는데 선택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what 대신에 이렇게 which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 어떤 음식, 몇 시 같은 질문을 할 때는 what 뒤에 이렇게 명사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which 뒤에 명사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워, 얼마나 멀어, 얼마나 비싸 이렇게 정도를 물어볼 때는 how 뒤에 형용사가 오는 형태로도 의문사가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가정하고 평소문을 쓰고 적절한 의문사를 찾고 주어 동사를 바꾸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서문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렇게 주어일 때는 이 주어를 우선 의문사로 나타내고 내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 동사와 바꿀 주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문사는 무조건 제일 앞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주어에 해당할 때는 의문사 뒤에 이 주어는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동사가 따라옵니다. 각 형식에 해당하는 예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동사의 예문은 누가 네 친구야? 라고 했을 때 Who is your frie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의미로서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좋아? 라는 의미로서 What is bett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누가 너 좋아해?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Who likes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누가 내 사진 너한테 보여줬어?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Who showed you my photo? 그리고 오형식은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질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Who makes you happ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궁금한 정보가 주어에 해당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의문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다 단수 형태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정보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적절하게 선택하는 거, 그리고 따라오는 동사는 다 단수 형태로 쓰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내가 모르는 정보가 동사일 때 어떻게 information question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동사의 형식은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동사일 때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 동사를 두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반 동사에는 뼈대처럼 do, does, did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부정문 만들 때처럼 의문문 만들 때도 그 뼈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기본 동사 do로 뼈대를 분리시키면 do, does, do, did, do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사는 do, does, did가 되겠죠. 자, 내가 모르는 정보가 동사다 할 때는 의문사는 what으로 통일시켜줍니다. what 이렇게 적고요. 첫 번째 동사와 주어를 자리를 바꿔줍니다. what do you do?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 질문은 보통 직업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what does she d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시제는 what did they do?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 같은 경우는 비동사 am, is, are, 뒤에 일반 동사의 기본 형태인 do의 진행형을 이렇게 넣습니다. 과거 시제는 was, were, doing이죠. 이때도 am, is, are, was, were를 첫 번째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꾸시면 돼요. 예문을 보자면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am, is, was, were 다 써볼까요? 이거는 다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 써드릴게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What am I doing? 쟤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is she doing? 너 뭐 했었어?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What were you doing? 쟤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What was he doing?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완료 같은 경우는 have하고 pp 자리에 기본 동사 do의 pp 형태인 done을 이렇게 넣습니다. has done, had done. 규칙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동사와 주어 자리 바꾸면 됩니다. 너 뭐 한 거야? What have you done? 쟤 뭐 한 거야? What has she done? 또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뭐 한 거야? What had you don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완료 진행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동을 좀 합니다. 자,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완료랑 비슷합니다. have been doing 또는 has been doing 또는 had been doing의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것도 3가지 예문 드릴게요.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What have you been doing? 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What has she been doing? 그리고 과거의 특정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What had you been doing의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주어, 동사 말고 그 외의 성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의문문 만드는 거 감 잡으시라고 제가 예문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비동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답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선 평서문부터 적어봅니다. This is my passport 라고 하면 이건 내 여권이야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is다 라고 하면 우선 사람은 아니죠. 의문사 what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What is my passport?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어진 것들 중에 옵션이 있는데 내 여권이 뭐야?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what보다는 의문사 which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which is my passpo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which보다는 이럴 때는 which one 이라는 의문사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가 내 여권이야? 라는 질문을 할 때 which one is my passport 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my passport 라고 하면 우선 의문사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사물이죠. 의문사 what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됩니다. What is this?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요 my, 누구 건지에 대한 정보다 라고 하면 whose 떠올리고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whose passport 이까지 쓰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돼요. whose passport is this?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일반 동사도 이야기 해봐야겠죠? You study English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하면 너는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주어 정보를 몰라서 질문을 한다 라고 하면 주어에 해당하는 의문사 who를 쓰고 동사를 쓰면 되는데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study 대신에 studies의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땡땡으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누가 세계 여행하려고 영어 공부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Who studies English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 동사다 라고 하면 분리해봐야 됩니다. Study English는 do study English와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는 이 study English입니다. 일반 동사의 기본 동사는 do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인 do와 주어 you 자리 바꾸고 기본 동사인 to를 쓴 다음에 뒷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넌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What do you do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 목적에 해당하는 to travel around the world이에요. 목적이라고 하면 이유죠. 그때는 의문사 why 떠올리시고 주어 동사 바꿔주면 됩니다. Why do you study English?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진행 형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 are having 콩국수 for lunch. 한국말로는 너는 점심으로 콩국수를 먹고 있는 중이다 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주어 자리예요. 그러면 who 한 다음에 모르는 정보가 주어일 때 따라오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라고 했습니다. Who is 한 다음에 having 콩국수 for lunch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점심으로 콩국수 먹는 중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요 콩국수일 때가 있어요. 콩국수, 무생물, 사물이죠. 의문사 what 쓰고 주어 동사 자리 바꿔줍니다. What are you having? 콩국수는 모르는 정보라서 이렇게 의문사에 써주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뒤에 전부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너 점심으로 뭐 먹는 중이야?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having for lun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완료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You have been here since yesterday. 라고 하면 어제부터 너 계속 여기 있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제부터 여기 있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 주어 자리를 모르는 거죠. 의문사 who 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가 평서문에서 주어의 자리에 위치할 때는 의문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Who has been here since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내가 모르는 정보가 이 장소다 라고 할 때는 의문사 where 떠올리시고 첫 번째 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꿔요. Where have you been? 그리고 평소문에서 따라오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 어제부터 어디 있었어? Where have you been since yesterday? 자,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yesterday다 라고 할 때는 이 since yesterday를 덩어리로 보고 이 형태를 의문사로 쓸 수 있습니다. Since when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꿔서 have you
been here?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라는 의미로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료 진행. You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past 2 hours 라고 하면 너는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영어 공부해왔어? 라는 질문하고 싶으면 주어 정보를 모르는 거죠. Who 이렇게 하고 동사는 단수 형태로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past 2 hour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너 계속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동사를 질문하는 거죠. 그때는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past 2 hours?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정보가 이 부사에 해당하는 for past 2 hours 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두 가지 의문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 영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How long?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너 영어 공부한 지 몇 시간 됐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How many hour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똑같아요. 주어랑 첫 번째 동사랑 자리 바꾸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해온 지 얼마나 됐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너 영어 공부한 지 몇 시간 됐어? 라고 질문하고 싶으면 How many hours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퀘스천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의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6하 원칙으로 떠올리라고 했어요. 6하 원칙으로 떠올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문사에 이렇게 Do you think? 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붙을 때는 주어 동사 자리를 원래 평서문처럼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벌써 do you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서 나 질문이야 이렇게 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시야? 라는 질문은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what time이라는 의문사 뒤에 do you think를 넣으면 is it을 it is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do you think를 넣는 순간 질문이긴 질문인데 네 생각이 궁금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네 생각엔 지금 몇 시인 것 같아? 라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문사 뒤에 else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else는 또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Who is coming? 이라고 하면 누가 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who else is coming? 이라고 하면 또 누가 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need? 라고 하면 너 뭐 필요해?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 또 뭐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뒤에 else를 붙여서 what else do you nee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문사 뒤에 the hell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약간 불만, 화남, 불만족을 나타내는 뉘앙스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the hell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의 의미가 없다 보니 좀 욕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순화한 표현이 있어요. the heck. 그리고 더 센 표현이 있어요. 정말 욕같은 느낌. the fuck. 자, 이것도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what 뒤에 이걸 그냥 옮길까요? 자리 부족하다. 그러면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더 줄여야 되나? The fuck, the hell, the heck을 넣어버리면 이 말을 할 때 내가 감정이 좀 상했다, 마음에 안 든다, 당혹스럽다 라는 뉘앙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이야? 이런 뉘앙스보다는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데?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또는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또는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쓰는 거죠. Fuck, hell 뭐 이런 말 저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의문사가 unearth 라는 표현이랑 함께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도대체, 당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까요? Where did you find it? 하면 너 그거 어디서 찾았어? 라는 뉘앙스인데 요 where 뒤에 unearth를 넣어서 Where on earth did you find it? 이라고 하면 너 도대체 그거 어디서 찾은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Who would do it? 누가 그거 하겠어? 라는 의미인데 여기 who 뒤에도 on earth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Who on earth would do it?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그걸 하겠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how come입니다. how come은 어째서 라는 의미로서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how come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형사문 어순대로 따라온 상태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유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의문사인데 why가 왜라면 how come은 약간 어째서의 느낌이에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 어째서 지금까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How come you haven't told me about thi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문사로서 what if가 있어요. what if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주어가 동사였다면 또는 이면 또는 하면 어쩌지? 어쩔래? 이런 느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문사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어쩌지?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if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if I make a mistake? 내일 비 오면 어쩌지?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의문사는 how about입니다. how about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주어, 동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how about은 새로운 의견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형태예요. 여기 물음표도 적어야겠죠? 이거 어떤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How about this one? 오늘 저녁 같이 먹는 거 어때? 행위죠. How about going for dinner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저녁 같이 먹는 거 어때? 라고 묻고 싶을 때는 주어 동사 들어가 있죠. 그때는 How about we go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슷하게 뭔가를 제안할 때 What about도 쓸 수 있어요. What about 뒤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동사도 동명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절의 형태로는 잘 오지 않아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How about이 새로운 의견 제안이라면 What about 같은 경우는 추가 제안 또는 대책 또는 차선책의 의미가 있어요. 아,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경 쓰이는 거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누군가가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떤 것 같아? 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안했어요. 저건 어떤 것 같은데? 라는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What about that one?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언급하는 의견 제안으로서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거 어때? 라는 의미로서 누군가가 How about going for dinner tonight? 라고 했을 때 추가 제안 또는 차선책으로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What about cooking at hom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사로서 여기 instea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How about we go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절로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차선책을 절로서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는 What about we stay home? 이런 형태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Why don't we just cook for dinner at home? 이런 형태로 씁니다. 차라리 이거 하는 건 어때? 라는 느낌으로써 Why don't we just 하고 동사 형태. 자, How about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견을 제안할 때 쓸 수 있다고 했고 What about 같은 경우는 추가 제안, 대책, 차선책, 부가적으로 신경 쓰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How about이랑 What about이랑 의미 차이 없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A가 B한테 How are you?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B가 I'm fine. thank you까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게요. Thank you. and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또는 What about you?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큰 의미 차이 없이 쓸 수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둘의 차이는 이 A의 안부를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What about you로 질문을 할 때는 이 A의 안부를 추가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How about you 같은 경우는 A의 안부를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로 인지하고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information question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다양한 의문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조동사는 동사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두 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는 미래, 허락, 가능성, 능력,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야기도 했죠. 미래, 허락, 가능성, 능력, 의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야기도 같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조동사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사가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래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미래라고 하면 타임라인에서 자, 현재 조동사 wi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ill을 타임라인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will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만 이렇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신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동사 may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might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조동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am, is, are 뒤에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붙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 타임라인으로 나타내면 am, is, are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는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will의 타임라인과 am, is, are, to 부정사의 타임라인이 동일하죠. 둘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am, is, are, to 부정사의 형태는 formal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뉴스라든지 뭐 공식적인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m, is, are going to do something의 형태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나타내면 am, is, are는 현재 시제죠. 점입니다. going은 ing 붙었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to는 미래 방향 방향성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am, is, are 하고 doing 현재 진행의 형태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좀 표시를 하자면 am, is, are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진행을 나타내는 ing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우라고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이 동사를 타임라인 위에서 나타낸다면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같은 경우도 will과 동일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be ing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없죠. ing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의 차이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will 같은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will 하나로 비교를 합니다. 자, will 같은 경우는 화살표 시작점이 현재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화살표 자체가 현재 위에 있어요. 미래의 상태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will하고 비교했을 때 be going to는 미래의 어떤 상태나 행위가 실행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화살표 없이 이 선 위에 동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따로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벌써 착수됐고 곧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미래 실현 가능성을 좀 표시를 하자면 will과 be 플러스 2 부정사를 70%로 잡을게요. 그리고 be going to는 80%로 잡습니다. 현재 진행은 90%로 잡을게요. may는 51%, might는 49%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들의 과거 시제도 존재합니다. 자, might, may 같은 경우는 might가 있고요. will 같은 경우는 would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는 과거 시제니까 당연히 was, were,
to 부정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 was, were, to, have pp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was, were, going to 또는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부정문도 좀 알려드릴게요. wasn't 또는 weren't going to 형태도 있어요. 자, 이 줄을 좀 맞춰볼게요. 과거 진행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X라고 칠게요. 자,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간접화법이라고 하면 과거에 누군가가 한 말을 현재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 오늘 좀 바쁠 것 같은데 아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네가 오늘 저녁에 좀 바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You said you might be busy to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 오늘 저녁에 바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너 오늘 저녁에 바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나한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은 You told me you would be busy ton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was, were, to 부정사 was, were, to, have pp 이야기도 해야겠죠. I was to publish a book 이라고 하면 나 과거에 출판하려고 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임라인에서 이걸 좀 이해를 하자면 과거 특정 시점에 뭐뭐 하려고 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I was to have published a book 이라고 하면 타임라인으로 과거에 뭐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was to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했어. 어떻게 되려고? have pp죠. 그 pp가 완료된 상태를 현재 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말하려면 실제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은 was, were going to, wasn't, weren't going to예요. 이 말은 언제 자주 쓰냐면 하려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안 하려고 했는데 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어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할 때 I was going to sleep early last nigh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찍 자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저는 어제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맥주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wasn't going to have 또는 drink beer last night 이런 형태로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 좀 적어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will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 사이에 about이 들어가서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이런 형태도 자주 쓰입니다. 나 너한테 막 전화 걸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was about to call yo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 이제 막 집을 나설 참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am about to leave hom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될 때는 똑같이 비동사는 동사로 보고요. to 부정사는 형용사로 봅니다. 근데 이 about 같은 경우는 막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부사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부사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미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미래 다음에 뭐 있습니까? 허락 있죠? 허락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허락도 타임라인 먼저 이렇게 그어볼게요. 기본값은 조동사 can입니다.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당신이 뭐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조금 더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I 또는 could you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좀 더 공손하게 may I 쓸 수 있고요. 당신이 뭐뭐 해줄 수 있을까요? 공손한 느낌으로 would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조동사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Do you mind? 마음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o you mind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괜찮아, 돼 라는 느낌으로 yes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쓰겠어 라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no 라고 하셔야 돼요. yes 라고 대답하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do you mind 뒤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올 수 있는데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절이 올 수도 있고요. Do you mind me sitting here? 이렇게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은 형태로도 올 수 있습니다.
또는 do you mind my sitting here?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sitting을 동명사로 보고 my를 소유격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괜찮냐고 물어볼 때 꼭 주어, 동사 정보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 여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opening the window는 동명사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mind 삼형식 동사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근데 삼형식 동사인데 동명사만 목적어로 갖는 삼형식 동사라고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조동사 일반 동사뿐만 아니라 비동사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am, is, are 뒤에 allowed to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의문문으로 사용하려면 주어 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내가 뭐뭐 하는 거 허락됐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am I allowed to? 저 여자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싶으면 is she allowed to? 쟤들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are they allowed t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is it oka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라는 느낌으로 is it possible? 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조동사 would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do you mind 대신에 would you mind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is it okay 대신에 would it be okay 형태도 쓸 수 있고 is it possible 대신에 would it be possible 이라는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허락은 현재, 미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허락 과거 시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현재 시제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과거 시제, 특히 간접화법에서는 이렇게 could 사용할 수 있고요. do you mind의 과거 시제는 did you mind인데 요거는 허락의 느낌보다는 뭐 그게 좀 신경 쓰였어 과거에 라는 느낌으로 쓸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쉽죠. am, is, are 대신에 was, were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Was it okay? Was it possible? 이런 형태로. 자, 근데 이 is it okay? Is it possible? 뒤에 오는 형태를 좀 이렇게 mind처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뒷장에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Is it okay?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미래 방향, 방향성, ing 같은 경우는 행위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mind처럼 if 주어 동사의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동사하는 거 너는 괜찮을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 with you 라는 부사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로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예문으로 알려드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예문도 알려드릴게요. Is it okay to ask you a question now?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Is it okay using your laptop? 이건 당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Is it okay if I sit here? 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앉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쓰일 것 같은 표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Is it okay the way it is? 라고 하면 이대로 괜찮아? 라는 표현이에요. 사투리로 하면 이대로 괜찮나? 이대로 괜찮겠나?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또는 Is it okay like this? 라고 하면 이렇게 괜찮아?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문장을 항상 성분이랑 품사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나눠볼게요. 우리가 아직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좀 구분을 해봅시다. 여기서 사용된 okay는 형용사입니다. 뭐가 괜찮은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 뒷부분이 다 들어갔죠.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서 다 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to가 붙는 경우, 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붙는 경우, if절, the way it is, 방법, like this, 상태는 다 부사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to 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ing가 붙어서 부사로 사용될 때는 따로 문법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ing가 붙어서 명사로 사용될 때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라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부사로 사용될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따로 문법 용어가 없어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명사로 사용될 때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로 사용될 때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름이 탁탁탁 있는데 ing 같은 경우는 부사로 사용될 따로 이름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is it possible 얘기도 해야겠죠. is it possible 뒤에는 보통 to 부정사 또는 ing가 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라고 하면 환불받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또는 ing 형태로 is it possible working from home 이런 형태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재택근무하는 거 가능한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possible 형용사죠. 뭐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서 to 부정사 ing 붙은 형태 둘 다 부사로 들어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부사편에서도 또 이야기하긴 할 건데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할 땐 nice to meet you 라고 하죠. 이때도 nice 형용사 to meet you 부사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nice meeting you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도 형용사 nice 뒤에 ing 붙은 형태가 이렇게 부사로 들어간 겁니다. 이 개념이 okay에도 들어가고 possible에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허락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가능성도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는 must가 있어요. 그리고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할 때는 can보다 약한 건 could보다 약한 건 may보다 약한 건 might예요. 부정문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분명히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must not 쓰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must not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의 느낌이 강해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부정문에서 must not은 사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은 should not입니다. 정황상 안 그럴 텐데 라는 느낌일 때 쓸 수 있어요. 그거보다 약한 거 cannot, 보다 약한 거 would not, 그거보다 약한 거 may not, 그리고 might not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현재 이야기를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미래 이야기를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지 않아요. 따로 형태가 있는데 이때는 조동사 have pp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must 뒤에 have pp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 않아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어. 약간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n have pp는 영문법에 아예 존재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지 라는 느낌으로 could have pp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 may have pp 쓸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약하게 might have p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문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써봐야겠죠. might not have pp, may not have pp, can't have pp, shouldn't have pp는 should have pp와 같아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ust not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지 않지만 must not have pp는 과거에 분명 아니었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가능성도 이렇게 조동사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동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많이 쓰는 거 I think 주어 동사 형태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주어가 동사인 것 같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또는 I guarantee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인 거 확신해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seem이 있어요. seem은 이 형식 동사로 정황상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seem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형태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전치사 like와 함께 명사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치사 like와 함께 절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 that 절도 따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to와 th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로 인지하셔도 됩니다.
근데 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정황상 뭐뭐인 상태로 보인다 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랑 대절도 예외적으로 형용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likely입니다. 보통 주어, 비동사 뒤에 likely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이 likely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급 more, less, 최상급 most, least, 그리고 very 또는 highly 라는 부사가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likely 뒤에는 to 부정사 또는 대절이 뭐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부사로서 이렇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likely인데 뭐뭐 할 가능성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서 likely 앞에 on이 붙어서 unlikely라는 표현도 사용돼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사 중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absolutely, definitely, possibly, likely, potentially 이런 것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은 능력입니다. 자, 능력도 타임라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can 떠올립니다. can의 과거 시제는 could예요. 근데 이 could가 현재 약한 능력의 의미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n하고 could는 미래의 의미로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동사뿐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일반 동사 manage to도 있습니다.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과거 시제는 당연히 managed to가 되겠고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과 함께 will manage to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비동사로서 am, is, are, be able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거 시제는 당연히 was, were, able to가 되겠고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과 함께 will be able to가 되겠죠. 자, 근데 can과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사용해도 큰 의미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manage to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manage to는 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는 조동사 can과 be able to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can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미래 시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ould 같은 경우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과거도 가능하고 미래 시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can, could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be able to 같은 경우는 am, is, are, was, were, will be 이렇게 구체적인 시제를 탁 넣을 수 있어요. can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특정 시점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능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무 이야기 할게요. 의무도 타임라인 먼저 이렇게 끄고요. 그 외에 다른 옵션은 없어. 꼭 해야 돼. 그렇게 안 할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심해 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싶으면 must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 충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뭐뭐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should 쓸 수 있어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뭐 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해야 해 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싶으면 have to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지만 때때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need to도 있고 영린이 영문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ought to도 있습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am, is, are 비동사 supposed to가 있어요. 자, 조동사 must, should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간접화법에서 과거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must, should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어 라는 느낌으로 쓸 때는 must, should, have to 다 had to로 퉁쳐서 쓸 수 있어요. need to는 needed to의 형태로 쓰고요. 그리고 am, is, are, supposed to는 당연히 was, were, supposed to 형태로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have to와 need to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will과도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ll have to, will need to 라고 하면
뭐뭐 해야 될 거야, 뭐뭐 할 필요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확신이 좀 약하다 라고 하면 will 대신에 might 들어가서 might have to, 아마도 뭐뭐 해야 될 거야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할 때는 부정문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have to 때문에 그래요. must not, should not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I'm not, she's not, you're not supposed to 라고 하면 너는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have to의 부정형인 I don't have to 라고 하면 need to의 부정형인 I don't need to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과거 시제 didn't have to도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되고요. 이때는 didn't need to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도 당연히 신경 써야겠죠. won't have to라고 하면 미래에 뭐뭐 하지 않아야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에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ve to는 부정문에서 must, should, be supposed to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정문에서 aren't 알려드린 것처럼 영린이 영문법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알려드릴게요. have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have to와 같은 의미로서 have got to 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have got to를 조금 더 간단하게 got to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got to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형태도 있어요. gotta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I have to go도 되지만 I've got to go도 되고요. I got to go도 되고 더 간단하게 I gotta go 라는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부가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조동사 이야기하는 김에 영린이 영문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동사 표현 몇 가지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조동사는 had better 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좋겠어, 좋을 거야, 낫겠어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had better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만 사용할 수 있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는 had better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had better 뒤에 이렇게 not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좀 볼게요. You had better study for exam 이라고 하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you had better 이라고 쓰지 않고 you had를 you'd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 같은 경우는 you'd better not lie to me 라고 하면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had better를 하나의 조동사로 인지하시면 왜 not이 여기 붙는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근데 이 had better은 had를 제외하고 그냥 better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사용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etter도 조동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뒤에 동사 원형만 올 수 있고요. 부정문으로 사용할 때 better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이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예문은 적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알려드리고 싶은 조동사는 would rather 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풀면 오히려 뭐뭐 하겠어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말로 오히려 나는 뭐뭐를 하겠어 라는 말을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개의 선택권이 있을 때 나 그냥 이거 할래 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would rather도 하나의 조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만 쓰시면 되고요. 부정문일 때 이 would rather를 첫 번째 동사로 보고 그 뒤에 not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예문 봐야겠죠? I would rather stay home tonight 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 저녁에 그냥 집에 있을래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여기 had를 어포스트로피로 줄인 것처럼 I would도 I would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문도 한번 봐야겠죠? 부정문 같은 경우는 I would rather not go that restaurant. 나 저 식당은 안 갈래? 라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would rather를 사용했을 때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동사 prefer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는 might as well 이에요. 이 표현은 더 나은 선택권이 없을 때 그냥 이거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might as well도 하나의 조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might as well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만 들어갑니다. 근데 might as well 같은 경우는 부정형으로는 저는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형 예문은 따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긍정문 예문으로 보여드리자면 I might as well order pizza since we are out of groceries. 집에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피자 주문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동사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편집을 하기 전에도 뭔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날이 밝을 때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해가 떨어졌어요. 시청자분들도 영상 길이도 길이지만 좀 집중해서 봐야 됐기 때문에 좀 수고로웠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